재영아, 네, 들려요. 어, 네, 다시 껐다 켰어요. 재영이 열공하고 있었지요? 네, 열, 막공 중이었지요? 지금 쌤이 너네 학교 익힘책, 그리고 대단원, 여기 지금 다 붙여넣기 해놓은 거거든? 이게 전체야. 네, 음. 일단,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스킵하되, 재영이 모르겠는 거 좀 찜찜한 건 다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익힘책은 그냥 네, 박살내고, 음. 그래서 여기 지금 띄워놓을 건데 페이지 한번 펼쳐볼래 너? 앞에부터? 네, 응. 처음부터 모든 문제 다 해도 상관없고 재영이가 풀어서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만 하고 싶으면 그래도 돼. 지금 띄워놓은 거는 네. 9번부터기는 한데요. 응. 네. 몇 번부터 저 갈까나? 재영이가 한번 봐봐. 부등식은 그래도 다 맞아서 괜찮은데 응, 경우의 수 응, 응, 1번을 모르겠어요. 응. 지금 이거 14번은 했었고 그다음에 경우의 수 1번 가볼게요. 여기요. 네, 음, 근데 이제 경우의 수가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원칙이 뭐뭐 할 때에 대한 예시를 떠올리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네. 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은 재영이가 제일 먼저 예시 한번 들어보죠. 어떤 게 있을까?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3이랑 1이 나올 때도 있고 3, 1, 또 1이랑 2가 나올 때도 있고 1, 2, 네, 또 마지막 4랑 2가 나올 때도 있어요. 4랑 2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걸 해봐야지만 순서상을 알 수 있는데, 쌤이 이렇게 순서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꼭 순서를 바꿔가지고 같은 경우인지 다른 경우인지 보라고 했죠. 지금 얘는 네,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거요. 왜 다른 거죠? Why? 던졌을 때 서로 다른 두 주사위니까 그렇죠. 그 서로 다른 두 주사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어, 그럼 이렇게 아, 던졌을 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주사위의 눈을 쌤이 x, y라고 한다면 x, 네, y로 가능한 녀석은 눈이 1부터 6까지 있기 때문에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건 최소 2, 최대 12일 거고 빼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도 예상을 해봐야 경계, 그러니까 구해야 될 범위를 알 수 있는 거거든. 혹시 두 눈을 빼서 가장 작은 수가 나온다면 얼마일까? 0이요. 0. 음수라고 안 하네요. 음수라고 얘기하는 네,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눈을 수학에서의 차라는 이 한글은 뺐을 때의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 빼기 5와 같은 마이너스 4는 나올 수 없어. 괜찮아요? 네, 그리고 뺐을 때 가장 큰 값은 뭘까? 6, 아니, 음, 5요. 5. 딩동댕, 딩동댕.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운더리는 알았어. 그럼 이 문제가 만약에 변형되어서 나온다고 해도 가능한 경우는 0, 1, 2, 3, 4, 5, 6가지다라고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체크해야 되는 건 네, 합의 법칙이야. 우리가 합의 법칙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OR의 개념이 나오면 더하는 거야 또 알고 있지만 and 조심해야 되는 건 중복되는 게 있을 경우에는 빼줘야 된다는 걸 조심해야겠지. 근데 지금은 네. 빼서 2가 되거나 4가 되는 차가 2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공통된 건 없는 걸까? 어떤 두 수를 빼서 차가 2가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는가?
음, 2인 동시에 4인 경우가 있는가? 네. 있어? 없어! 없어!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이 중복 체크라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두 눈의 수의 곱이 2의 배수, 3의 배수. 이렇게 2 또는 3의 배수인 거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중복 체크할 때 네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일 수 있나? 이걸 묻는 거거든. 그러면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라는 이 말은 6이잖아. 최소 공배수. 그럼 네. 이때는 중복된 게 있는 거거든.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건 6의 배수기 때문에 만약에 재영이가 예시를 이렇게 바꿔줬다면 2의 배수인 것도 구하고 3의 배수인 것도 구해서 합의 법칙 쓰겠지만 중복되어 있는 6의 배수는 빼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말 이해돼? 네. 근데 차는 지금 두 수를 빼서 2인 동시에 4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No. 지금 쌤이 말하는 거에는 하나의 숫자가 하나의 숫자. 예를 들면 6이라고 하는 건 숫자 6이라고 하는 건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거니까 중복인 거야. 근데 두 네. 수 해가지고 이 차가 2인 동시에 4인 거 무섭지 않나요? 네. 응? 안 된다는 거 너가 납득이 돼야 돼. 납득돼? 네. 응. 그래서 안 돼. 요거는 이제 개념이고요. 개념. 기본 문제일수록 쉽지만 또 틀릴 수 있어. 그 다음에 구하러 가볼게요. 차가 2인 경우와 차가 4인 경우로 구하면 돼. 왜? 공통된 거 없다는 거 아니까. 근데 이때는 기준을 네. 세워서 한번 차 2인 거면 재영이가 어떻게 부르나 보자. 1, 3, 1,3 또, 2,4요. 또, 3,5. 굿. 잘하네요. 기준이라는 건 1, 2, 3, 4 늘려가면서 하는 걸 얘기해. 그래서 네. 지금은 뭐 몇 개 안 되니까 다 적겠지만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중간 과정은 점점점 생략하고 새알리면 되긴 하겠지. 규칙이 있으니까. 네. 그다음 차가 6인 경우도 2,5, 2,6 두 개밖에 6. 없어. 그래서 6가지. 아, 6가지가 아니구나. 서로 다른 빼야겠구나. 우리 서로 다른 안 했네. 그지? 5, 1, 네. 6, 2.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2배 해가지고 몇 가지? 8가지. 그렇지. 밑에 있는 것도 2배 해가지고 이제 2개였는데 2배 해가지고 4가지. 음. 서로 다른. 그럼 그냥 더해주면 되겠지. 공통된 게 없으니까. 네. 음, 또 5번이요. 5번. 이건 이제 재영이가 처음으로 내신 대비하는 거라 이번 시험에서 완벽하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올 거는 아닐 거야. 쌤들이 막 너를 엄청 기대하고 있다고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어차피 내신 시험은 갭이 있는 거거든. 겪으면서 이제 줄여가는 네. 건데 지금 쌤이 왜 이 얘기하냐면 시험 너 직전이 되면 너한테 쌤이 절차 암기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문제를 보면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because 이거 니까 이렇게 풀고 요거 니까 이렇게 풀어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절차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 네. 그거를 할 수 있어야 시험장에 가서 문제가 변형돼도 중심 잡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 질문하지 않은 문제들도 그거는 다 할 거니까 네 입으로 올바르게 방법 위주로 설명을 못 한다. 방법 위주, 식 말고 방법 위주의 네. 이유를 대면 설명을 못 하는 문제는 추가 질문해야 돼. 이해되지? 네. 음. 자, 5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역사 소설을 N권, 서로 다른 여행 서적을 3권, 서로 다른 이게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다라고 했어. 근데 여행 서적은 어떻게 꽂는다고? 이웃하게 꽂는다라고 했어. 그럼 이것도 또 우리 개념 먼저 간다면 이웃해야 한다라는 경우에 어떻게 풀었죠? 한 묶음으로 NPR. NPR. No. 아이디어 외워야 돼. 너 개념, 원리, 예제 밑에 다 아이디어가 있어. 대표 예제들. 그러니까 쌤이 비커즈가 뭐냐면 네, 아, 이웃이란 단어를 보면 너 파블로프게 알아 몰라? 알아요. 아, 알죠. 종 울리면 침 나잖아. 그지? 훈련이 돼가지고. 네, 이웃한다라는 단어를 보면 한 묶음으로 묶어야겠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 네, 응.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 여행 서적이 지금 3권이야. 근데 그 3권의 여행 서적은 서로 보는 거지. 그리고 역사 서적 N권하고 함께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동그라미 부분은 묶음 지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웃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 네. 혹시 너 이웃이 의미가 뭐예요? 이웃?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시 드는 거 중요하다 했으니 예를 섞는 경우 상상을 해보면 역사 소설, 여행, 책, 역사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역사, 여행, 역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우리는 뭘 섞고 있는 네, 거예요? M 플러스 1권의 책을 일렬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그냥 일렬로 순서를 고려한다는 얘기니까 순열을 써서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720이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한 묶음으로 보고 마지막에 뭐 하냐? 섞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한 예시 하나만 적어볼게요. 저 개수가 미지수라서. A, B, C, D가 있어. 근데 A, B는 이웃해야 한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동그라미 C, D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한 가지로 3팩토리얼 안에 있는 거거든. 괜찮을까? 네, 근데 네, 이 안에 있는 A, B는 동그라미 CD이지만 A, B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잖아. 동그라미 네, CD라는 이 말 안에는 2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C 동그라미 D도 2가지, 또 D 아니 뭐 안 바꾸고 CD 동그라미 이렇게 됐을 때도 2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3팩토리얼에서 한 가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모두 다 2가지씩의 A, B가 섞이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3팩토리얼 한 다음에 다 2가지씩 있다. A, B가 섞이는 경우가 라고 보고 2팩토리얼을 곱해주게 되는 거야. 이웃한다고 했던 녀석들 섞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곱하기 여행서적 3권을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 3팩을 꼭 곱해줘야 한다. 그러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우리 3 곱하기 2로 나누는 건 6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네, 120이다라고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순열조합 풀 때는 일씩 줄여서 연속된 수를 곱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 네, 전개하는 게 아니고 소인수 분해하라고 했어요. 120이다라고 하는 숫자를 좀 큰 수로 쪼개볼게요. 10으로 쪼개면 12, 또 6으로 쪼개면 2. 소인수분해 해본다면은 2가 3개 있고 3이 하나 있고 5가 하나 있는 그런 소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네, 1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곱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2 하나 네, 썼고 3 하나 썼어. 그 다음에 이 2개 마저 썼고 5 쓰는 거지. 이 말 이해돼? 네, 2가 3개 있었는데 하나씩 3개 총 썼고
5까지 곱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5팩토리얼인 걸 알 수 있어요. 즉,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라고 했으니까 n 플러스 1이 5다. 즉, n은 4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순열조합은 마지막에 연속된 수 찾는 것도 중요한 풀이 과정이야. 좀 어려워하고 낯설어 할 수 있지. 네. 음, 괜찮나요? 네. 그 다음으로 가보죠. 7번이요. 7번. 자, 요거는 재영이가 못 풀 수가 없는데, 재영이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동시에 선택할 때라고 했어. 뭐뭐 할 때 예시 떠올리랬죠. 그러면 세 네. 개의 숫자를 동시에 선택한다. 그럼 어떤 게 떠오르나요, 예시로? 1, 2, 3이 나올 수도 있고, 음, 2, 3, 5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세 개의 숫자가 들어간 순서쌍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순서 바뀐 거 다른 건지 체크하랬죠. 네.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는 거니까 나열하지 않죠. 뽑기만 하는 거니까 다른 게 아니고 네. 같은 거다. 될까요? 그러면 선택된 세수의 곱이 짝수가 될 때는 언제냐? 즉, 이때 네가 떠올려야 되는 건 이거 우리 개념 원리의 세수의 곱이 홀수인 거 재영이가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세수의 곱 이전에 두 수의 곱부터 생각해봐. 두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는 언제죠? 3에, 아, 뒤에가, 네, 더해서, 어. 아니, 봐봐, 이거 복습 무슨 시간이 수? 없었네. 그지? 재영아, 봐봐. 쌤이 절차 암기가 진짜 중요하다 했잖아. 절차 암기. 진짜 이제 인간이 무서운 게 네가 하던 오류 답 있지, 오답. 이게 안 네. 나와진다. 재영아, 네가 만약에 2 더하기 7을 10으로 항상 틀린다고 쳐, 예를 들어. 그러면 네. 시험장에 가서도 네가 11로 틀리는 일은 없어. 무조건 10으로 틀릴 거야. 이게 네 머릿속에 너 시냅스 들어본 적 있어? 뉴런 들어본 적 네. 있어? 우리 인간의 뇌에서는 뉴런이 있고 뉴런과 뉴런이 서로 전기 신호를 보내. 그래서 어떤 지식이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 보면은 이 반응해야지라고 하는 게 전기 신호로 잘 연결되면은 떠오르는데 다른 데다가 신호를 보내면 다른 게 떠오르는 거거든. 네.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재영이가 이제 데이터가 쌤한테 쌓이고 있잖아. 근데 쌤이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학생이랑 나눈, 너랑 나눈 대화를 쌤이 되게 잘 기억하는 편이야. 그래서 네. 너의 오답을 쌤한테 많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DB를. 근데 재영이가 이거를 똑같이 네. 얘기했어. 너가 똑같이 3의 배수 먼저 떠올리고 똑같이 또 더한다고 얘기했거든? 기억나? 안 나지?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 팩트야. 너무나도 이건 쌤 말을 믿어야 돼. 너가 하는 오답은 다르게 하지 않아. 똑같은 답으로 오답을 내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한 답으로 유런 신호를 보내려면 외워야 돼. 외우는 작업이 필요해. 네. 어. 두 수가 홀수다라고 했을 때는 홀수와 홀수를 곱하는 거야.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의 특징상 짝수라는 녀석은 2의 배수기 때문에 2를 인수로 갖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2 곱하기 뭐시기. 그러니까 2가 하나라도 들어간 짝수를 곱하는 순간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 두 수의 곱은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 뭐 짝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념 원리에서는 세 수의 곱이 홀수인 게 나와서 세 수 모두 홀수여야 된다라고 했던 거라면 지금은
짝수가 되는 경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적어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적어보면은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죠? 짝수가 하나만 들어가도 짝수가 네, 돼버리잖아. 그럼 재영아,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할 때는 반대의 상황이 구하고자 하는 게 있어. 근데 반대의 상황이 더 케이스가 적다면 전체에서 반대를 빼주는 게 더 수월할 수 있거든. 네, 지금 얘도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세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A, B, C를 곱해서 짝수가 된다면 우리는 짝수가 하나 들어있어도 짝골홀 순서는 무시하고 적어보면 홀짝짝 짝짝짝 세 가지나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홀수인 걸 구해버리면 홀홀홀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 네, 이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 수를 동시에 선택을 하는 9C3이라고 하는 전체 경우에다가 빼줄 거예요. 홀홀홀 곱하는 경우를. 다만 순서는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순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홀수만 네. 3개 뽑으면 돼. 그러면 몇 C 몇이겠어? 그, 1부터 9까지 해서 홀수는 몇 개일까요? 5개 중 음, 5C3이요. 네네, 맞습니다. 5C 3. 그래서 계산하러 가보면 987, 321, 543, 물론 5C2로 바꾸면 더 좋긴 해요. 네, 543, 32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네, 그냥 우리가 요거 약분하면 남는 건 12 곱하기 7 빼기 12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음. 괜찮나요? 네, 음. 요 개념 꼭 복습해 주세요. 요 곱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 알겠지? 네. 그다음에 9번이요. 음. 아이고 사전식 배열. 재영이가 생각하는 거 한번 먼저 들어보자. 똑같은 오답 나오면 잔소리 안 할게요. 한 번 연습했으니까. 네. 음. 어떻게 했어? 너가 한 방법을 얘기해봐. 사전식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응, 이렇게 응, 5개 칸을 일단 만들어 놓고, 응, 이제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응, 5가지가 있어요. 응, 응. 첫 번째라는 게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이요. 아, 왼쪽이요. 아하, 그럼 스탑. 이 첫 마디로 이게 안 나오네. 우리 문자를 숫자로 바꾼다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아, 나요. 나요. 그거부터 나와야 돼. 네, 바꾸고 A를 작은 수라고 보는 거지. 맨 앞에 온다고. 사전식일 때는 작은 수를 그리고 알파벳 또는 뭐 기역, 니은을 순서대로 작다고 보는 거야. 괜찮아? 네, 그리고 나서 자리 만드는 건 맞아. 5개를 모두 쓴다고 했으니까. 모두 쓴다는 네, 말이 있었다면 한 자리일 때, 두 자리일 때, 세 자리일 때 다 해야 된다고 했죠. 네, 음. 그리고 나면 105번째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최고 자리 1부터 5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항상 최고 자리를 고정해 가면서 수를 키워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는 1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남아있는 자리는 4개죠. 그래서 네, 4팩토리얼. 근데 문제에서는 수를 준 게 아니라 105번째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몇 가지 정도 되는지를 누적을 잘 시켜야 하거든.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24예요. 그러면 24를 2일 때, 3일 때, 4일 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잖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다 누적해도 되냐 했을 때 24 곱하기 4쯤 되면 이미 100에 가까운 숫자가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5까지 가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왔을 때가 이미 96가지라는 걸 구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5일 때부터는 조금 수를 키워가야겠죠. 뒤에 있는 어디까지? 천의 자리까지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천의 네. 자리가 1이라고 고정했어. 작은 것부터 커지는 거니까. 그럼 남아있는 자리는 네. 3개고 3팩토리얼이라고 하겠지. 그러면 6이 된단 말이에요. 조심스러워, 지금. 이거 누적하면 지금 이렇게 그 천의 자리가 1인 것까지 오면 총 몇 번째까지 온 걸까요? 고양이님 생각 중인가요? 여기 보세요, 고양이님. 우리 최고 자리가 4일 때 96까지 된 건 납득? 아, 네. 그리고 나서 최고 자리 5고 아, 1일 때까지 해서 6가지 추가했어. 네. 그러면은 5, 1로 시작하는 거는 다 구한 거야. 아, 어, 지금 얘 네. 말의 의미가 5, 1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 전체를 다 구한 거야. 그 다음은 5, 2로 시작해야겠지. 맞아? 네. 요쌤 질문은 여기까지 오면 몇 번째까지 왔냐는 질문이었어. 몇 가지가 됐냐? 아, 102까지 왔어요. 102까지 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5, 2로 바꾸면 안 돼. 왜냐면은 5, 2가 돼버리면은 12를 더하잖아. 그럼 105를 넘어서잖아. 네. 그래서 잠깐 조금씩 이제 늘려가야 돼. 102가지가 됐고요. 누적해서. 그러면 그 다음엔 한 땀 한 땀 해야 돼. 자, 5, 그 다음에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작은 것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이어야겠지. 네. 그리고 나면 2칸 남아 있어. 이거 자체로는 이펙토리얼인데 두 가지를 더하면 104가 되잖아. 네. 그럼 이 말은 뭐야? 5, 2, 1로 시작하는 건 다 했다는 거죠. 네.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돼야겠어요? 5, 2, 5, 1 다. 2, 그렇지. 2요. 땡. 한 번씩밖에 못 써요. 아, 응. 3, 3. 맞아. 그 다음은 1. 1. 그 다음은 다요. 그래서 얘가 105번째가 되겠죠. 네. 그러면 다시 바꿔야지. A, B, C, D 여기 위에 문자로 돼 있었죠? 그대로 옮겨 적어. E, B, C, A, D. 네. 음. 우리 안 한 거는 틀려도 된다 했다. 한 거는 무조건 사전식 배열 무조건 맞춰야 돼. 수학은 본질이야. 그러니까 문제의 겉모양이 예를 들어 쌤이 오지은이잖아. 근데 오지은이 뭐 네. 웨딩드레스를 입든 뭐 튤링을 입든 정장을 입든 오지은이잖아. 마찬가지로 네. 문제도 구조는 똑같은데 말만 다르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알아볼 수 있어야 돼. 네. 그것들은 다 맞춰야 돼. 그 다음 네. 번호로 할게요. 12번이요. 12번.
아, 잠시만. 지금 쉬는 시간 알림을 못 해줬네. 집중하느라 소리를 못 들었나 봐, 종소리를. 12번. 지불금액. 이거는 맞췄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 개념원리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라. 그죠? 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5,000원짜리 지폐 세 장, 1,000원짜리 지폐 네 장을 모두 사용하든 일부러 사용하든 지불하려고 한다. 중요한 건 지불 금액 말고 지불 방법을 수호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 두 개의 차이는 뭐였죠? 음, 기억 안 나면 다시 얘기할게. 우리 지불 금액의 수는 우리가 방법하고 달리 예를 들어 5천 원짜리를 두 장 내는 것과 10,000원짜리를 한 장 내는 경우를 다른 경우라고 봐. 하지만 지불 금액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본다는 거지. 10,000원 냈다는 것, 그것만 본다는 거야. 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낮은 단위, 문제 상황마다 다른데 낮은 단위가 합쳐져서 높은 단위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낮은 단위로 모두 잘게 쪼개줘야 했어.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높은 단위와 작은 단위의 금액이 같잖아. 그러니까 네. 이것들을 중복되게 세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높은 단위를 쪼개면 된다라고 보는 거야. 해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낮은 단위가 1,000원이 있고요. 5,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1,000원은 네장이 모여 5,000원이 될 수 있냐를 생각해 보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5,000원짜리 세장은 10,000원 돼요? 안 돼요? 돼요. 돼. 합쳐서 된다면 쪼개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얘는 10,000원이 아니라 5,000원짜리 두 장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기존에 있던 5,000원짜리 세 장이랑 합쳐서 5,000원짜리 다섯 장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야. 괜찮아? 음, 네. 그럼 1,000원짜리 네장에 5,000원짜리 다섯 장을 내는 방법의 수로 문제를 풀면 돼. 네. 그러면은 우리 뭐 곱하기 뭐를 해야 될까요? 5,0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5,000원짜리를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낼 수 있어. 0, 5천, 만, 네. 15,000, 2만, 25,000, 3만 이런 식으로. 근데 1,000원짜리는 네 장 있으니까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0원, 1,000원, 2천, 3천, 4천. 괜찮아? 이거 네.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아이디어가 똑같죠? 아, 네. 응. 그럼 우리는 다섯 가지, 아니 여섯 가지 경우랑 다섯 가지 경우를 곱할 텐데 문제에서는 0원을 지불하는 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 네. 주어져 있는 거 둘 다 빵개 내버리면 0원이잖아. 그 한 가지 네. 경우를 빼서 29가지다라고 한다는 거. 괜찮아? 네. 응, 네. 그, 응, 10,000원짜리가 응. 1,000원짜리로 되는 건 안 돼요? 되지. 그런 것도 되지. 그것도 얘기해 보려고. 자, 중요한 거는 5,000원짜리가 합쳐 10,000원이 되는 거니까 10,000원짜리를 5,000원으로 네. 바꾼 거야. 근데 재영이 말처럼 네. 이 모여 10,000원이 된다면 10,000원을 1,000원으로 쪼개야 하는 거거든. 뭐가 네. 합쳐져서 되는 거냐가 중요해. 그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 잠깐만 좀 아, 볼게. 음. 질문 너무 좋아요. 뭔가 이제 재영이의 뇌가 펌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 매우 반갑군요. 자, 우리 문제를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 10,000원짜리가 한 장 있다. 5,000원짜리가 두 장 있다. 1,000원짜리가 여섯 장 있다. 라고 했어. 예를 들어. 그때 우리가 지불 금액은 몇 가지냐? 라고 하면 재영이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합쳐서 되는지를 보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10,000원도 5,000원으로. 그럼 다 5,000원짜리로 바뀌었겠지? 근데 또 네. 5,000원도 1,000원으로. 즉, 모두 1,000원짜리로. 음, 그러면 1,000원짜리 10개, 또 1,000원짜리 10개에 6개를 더하는 거니까 26개. 그래서 27가지라고 보는 거야. 아, 그럼 요거 하나 내볼게. 네가 맞춰봐. 잠깐만. 음. 다시 시작할게요. 비디오 켜주시고요. 음. 10,000원짜리가 한 장, 5,000원짜리가 한 장, 1,000원짜리가 11장, 1,000원짜리가 11장. 그때 지불 금액의 수는 1,000원짜리가 응, 5,000원이 되는 게 응, 돼요. 응, 근데 5,000원이 10,000원이 되는 건 안 돼요. 응, 그럼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는 것도 돼요. 응, 맞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응, 5,000원이 응, 1,000원 5장으로 되고, 응, 10,000원짜리 한 장이 응, 1,000원짜리 10장으로 돼요. 맞아. 그래서 모두 또 1,000원짜리로 바뀌겠지? 네. 잘했네. 27개. 굿. 잘했습니다. 27개? 아니, 잠깐만. 개수가 아니라 10개, 5개, 26개. 그래서 20. 운명처럼 쌤이 26,000원을 좋아하는 건가? 어. 넘어갈까요? 네. 응. 그다음. 쌤, 그러면 응, 그 1,000원짜리가, 응, 아니,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로 되는 게 10가지랑 응, 5,000원이 응, 1,000원짜리로 되는 거 5가지랑 응. 1,000원짜리가 11개 있는 게 한 가지로 치는 거예요. No! 그렇게 생게 아니에요. 잠깐만. 바꾸는 건 잘했는데, 갑자기. 어. 자, 위로 잠깐만 와봐. 단위를 바꿔주고 나면 5,000원짜리가 네. 몇 개 낼 수 있는지 지불 방법의 수로 계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네가 아까 전에 1,000원짜리가 26개 있는 걸로 바꿨잖아. 네. 그러면 한 개도 안 내고 한 개 내는 거, 두 개 내는 거, 세 개 내는 것부터 26개 다 내는 것까지 합쳐서 27가지가 된 거야. 빵원,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1,000원의 개수를 한 개씩 늘리는 27가지인 거야. 지불 방법의 수로 생각하는 거야, 재영아. 원래 있었던 거를 그냥 단위를 바꿔서 1,000원이 26개 있다고 보는 거야. 천 그럼 원이 기존에 있었던 1,000원
응. 기존에 있었던 거 합쳐서 26개. 합치면 26개가 나와요? 엥? 여기 10개, 아, 여기 아, 아, 맞네요, 맞네요. 맞네, 맞네. 오케이, 오케이. 됐지? 그래서 단위를 낮춰가지고 네, 그 화폐가 낼 수 있는 지불 방법의 수로 보는 거야. 지불 아, 금액은 네, 불편하니까 지불 방법으로 다 바꾸는 거야. 아, 네. 응. 아우, 잘했어. 역시 질문이 제일 좋아. 어, 정밀해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행렬의 응, 행렬로 가볼까? 응. 7번이요. 7번. 응. 요거, 재밌는 문제죠. 재밌는 문제죠. 자, 재영이 우리 마침 어제 곱하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얘기하였다. 그래서 네, 핵과 열이 곱해져서 성분이 된다는 얘기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얘는 1단계 문제고 사실 단계를 좀 높일 수는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위해서 A를 좀 잡을게요. A, B, C, D라고 잡을게요. 네, 자,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건 행과 열이야. 그것이 첫 번째 성분이 되지. 마찬가지 네, 행과 열이 첫 번째 성분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재영이가 이 문제를 그냥 평면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단순히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에 불과하게 돼. A 곱하기 1 더하기 B 곱하기 0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또 C 곱하기 1 더하기 D 곱하기 0이 3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AC가 바로 나오겠지. 어라? 반응이 없는 네, 걸 보니 이해됐어? 아, 네, 오케이. 필기는 또 쌤이 다시 보내줄 거니까 나중에 또 적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1, 0이 아니라 0일이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행과 열을 곱할 거죠. 마찬가지 네, 행과 열을 곱할 거죠. 그러니까 얘도 네, 단순히 계산만 해주면 A 곱하기 0 더하기 B 곱하기 1, 또 C 곱하기 0 더하기 D 곱하기 1 해서 우리가 B와 D를 바로 얻을 수 있어. 네. 그러면 A, B, C, D 다 아니까 얘도 계산할 수 있겠네? 음, 마, 아하. 근데 조금 더 레벨을 높여볼까? 이거 이해되는지만 봐봐. 자,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합체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합체쇼. 해체쇼 말고 합체쇼. 자, A가 똑같이 있어요. 이 A는 그대로 옮겨 적고요. 주어져 있는 첫 줄 그대로 옮기고 두 번째 줄 그대로 옮길게요. 1, 0, 0, 1. 그러면 이 결과는 무엇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이때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얘랑 곱해서 뭐가 된다고 이미 알고 있냐? 마이너스 1. 맞나요? 네, 1행과 1열이 곱해져서 1행 1열의 성분이 된다고 이미 알고 있죠. 네, 또 2행과 1열이 곱해져서 2행 1열의 성분이 된다고 알고 있어. 그게 얼마야? 3이지. 네, 네, 마찬가지로 1행 2열을 곱한 거 3이라고 주어져 있고 2행 2열을 곱해서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죠. 네, 해서 결론만 보면 재영아, 우리 주어져 있는 거 A 똑같은 거 떼어오고
세로 각각 이어 붙이면 그 결론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3 마이너스 2라는 걸 그대로 옮겨 적을 수가 있게 돼. 근데 a 곱하기 얘는 단위 행렬이잖아. 그래서 계산해 보지 않아도 a가 뭔지를 바로 알 수 있어. 네. 이해됐어? 네. 응. 놀라지 않는 걸. 잠깐. 그렇다면 맞춰보세요. a는 2, 3, 마일 3. a는 1, 2, 1, 2. 아니, 1, 4. 그러면 우리가 a 곱하기 얼마 또 얼마. 이 왼쪽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1행 1열부터 2행 2열까지 순서대로 불러주세요. 행 기준으로.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2, 응, 1, 응, 3, 2, 응, 마이너스 1, 응, 3, 응. 1, 3. 딩동댕 잘했어. 이렇게 합체하는 거 된다 이 얘기인 거고요. 이제 재영이는 지금 교육과정상 요 역행렬을 안 배우잖아. 근데 우리가 네. 곱하기에서 그 수에서의 역수처럼 역수를 배운다 했잖아. 역행렬을 이제 있다고 했잖아. 역행렬이. 그러니까 이 네. 행렬의 역행렬을 알면 양변에 곱해줘서 A를 구할 수가 있게 되거든. 그래서 같은 맥락이야. 근데 지금은 역행렬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단위 행렬이 나온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 음, 역행렬을 모르니까 단위 행렬만 준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합치기도 같이 기억하시고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이거 합치는 거 모르더라도 A라고 두는 게 힘든 거야. A라고 두는 거. 네. 너네가 복소수 할 때도 A 플러스 BI라고 두고 푸는 문제를 제일 어려워했어. 이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으로 아, 네. 가볼게요. 음, 근데 그러면 음, 지금 방금 한 거에 음, A랑 A 음, 곱하기 2가 안 나오면 음. 어떻게 해요? A 곱하기 2가 안 나온다면 문제에서도 이걸 이용 그대로 할 수 있는 걸 아마 낼 거야. 아, 문제에서도 얘를 A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이대로 주고선 뭐 이런 걸 얘기하겠지. 예를 들면 구해라. A 곱하기 뭐 2, 1, 3, 2에다가 뭔가 다른 거 하나 더 곱해라. 뭐 1, 3, 1, 1 이렇게 했다고 쳐. 근데 이 값을 이미 우리는 네. 알지. 네. 그러니까 그냥 대입해주면 되지. 아, 응. 구하라고 A를 구하라고 못하지. 이 문제는 너네가 안 배웠으니까. 아, A를 네. 구하라고는 안 하고 이걸 덩어리째 이용하는 건 낼 수는 있지. 네. 응. 그다음 10번이요. 응. 10번. 우리 케일리 해미턴을 마침 했는데 얘가 나왔네. 물론 케일리 해미턴 쓰는 문제는 아닌데 써도 되는 문제인데 안 쓸 거야. 지금 0이 있잖아. 0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규칙을 보는 게 더 편하기는 하거든. 그래서 재영이가 순서대로 구해 보면 이 규칙이 나오긴 할 거예요. 혹시 네. A를 몇 번까지 혹시 곱해 봤나요? 아직 하기 네, 전이라 네 번째까지 네 번째까지 했어. 근데 규칙이 안 나왔구나. 잘못 곱했나 봐요. 그래. 그럼 음,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우리가 A의 제곱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A 한번 적어놓고 잠깐만. A의 제곱은 1, 0, 마일 1, 4, 3일. 재영이가 불러보자. 첫 번째 1행 1열 얼마?
1이요. 1. 일행 2열. 어, 음. 아니, 어어. 엥? 일행 2열은 첫 번째의 몇 행과 두 번째의 몇 열을 곱해야 돼. 첫 번째 1행과 그렇죠? 2열을 곱해요. 맞아. 초집 아, 중에. 맞아. 마이너스 6.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규칙을 보고 있지. 네, 이때는 계산을 해버리면 안 돼. 그대로 둬야 돼. 그래야지 보여. 음, 규칙이. 무슨 말이냐면 네. 마육이라고 두지 말고 마삼을 두 번 곱했다고 두는 거야. 뭐 마삼 더하기 마이너스 3 아, 이렇게. 괜찮아? 네. 네. 그다음에 이행 일열은 얼마? 0이요. 이행 이열은 1이요. 맞아. 그럼 재영이가 한 번 더 해보면 더 확 체감을 할 텐데 주어져 있는 일행 일열, 이행 일열, 이행 이열은 일령일이 계속 될 거라는 느낌이 들죠. 아, 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곱할 때는 이 규칙 없애고 해도 돼. 근데 이 흔적은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고 1 네. 마이너스 6, 0, 1에다가 1 마이너스 3, 0, 1을 곱하게 될 거야. 그러면 아까 전처럼 1행과 1열을 곱하면 0 때문에 1행 1열은 또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네. 2행 1열도 서로 엇갈려서 0이 있는 덕분에 0이 되겠죠. 네. 마찬가지 2행 2열도 0 때문에 뭐만 남아? 1만 남는다는 거 알 수 있어. 1. 그래서 1령1은 네. 반복이라는 거 이미 눈치챘고요. 그 다음에 1행 2열은 얼마인지 저희가 불러봅시다. 마이너스 3, 응, 마이너스 6. 응, 굿, 잘했어. 자, 그러면 한번 옮겨 적어 볼게. 1 마이너스 3, 0, 1. 1 마이너스 3을 두 번 더했으니까 그냥 2라고 할게요. 0, 1. 네. 또 1 마이너스 3 곱하기 3. 이렇게 바뀌는 거 괜찮나요? 네. 그러면 재영아, 우리가 1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3, 2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3을 두 번 더했고, 3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3을 세 번 더했어. 그러면 n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3을 몇 번 더하겠어? n이요. 맞아. 그럼 곱하기로 적는 것도 괜찮아요? 네. 여러 번 더한다는 곱하기로 n번 더한다. 그러면 우리가 a의 30제곱 빼기 a의 31제곱이라고 했는데 101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똑같을 테니까 이 부분은 계산해 네. 봤자 빼서 다 0이 돼 버렸을 거고요. 마이너스 네. 3을 30번 더한 것과 마이너스 3을 31번 더한 걸 빼는 것이지 이걸 뭐 계산해도 되긴 하지만 공통된 인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두고 분배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묶었다. 아, 네. 그러면 네. 마이너스 1이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3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네. 음, 그럼 끝난 거죠. 문제에서는 몇 행 몇 열의 선물을 물었냐? 당연히 1행 2열을 묻겠지. 아, 음,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1,2가 음, 1행 2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오 마이 갓. 매우 아, 중요한 질문했네. 맞아. 행열, 이름이 행열이잖아. 그래서 항상 앞에 행이 네. 적혀 있고 뒤에 열이 적혀 있어. 곱할 때도 행과 열을 곱하는 거고. 이름 잘 지었죠? 아, 네. 음.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응, 1행 2열이 응. 지금 마이너스 곱하기 30이 1행 2열에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아, 마이너스, 그러네요. 말, 됐어? 아, 1행 2열에 있는 애가 여기, 어, 여기. 어, 아,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맞아, 맞아. 아, 대입한, 네. 대입한 거. 응. 아, 네, 네. 이러면 익힘책은 다 했어요. 응, 익힘책은 다 했어? 그럼 혹시 모르니까 네, 대단한 평가랑 여기도 가보자. 그 사실은 11번도 되게 중요해. 우리 행렬 파트는 참거진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네, 옳은 거 고르세요라고 하면은 옳게 고치면서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네. 음, 재영아, 너 11번은 항상 옳은 걸로 몇 번 골랐니? 5번이요. 아, 5번. 4번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네, 어, 얘네들 전부 다 이거 안 되는 걸 더 주의 깊게 봐야 돼. 네. 음, 그러면 혹시나 앞에, 안 되는 거. 그리고 12번은 켈리 해미턴 쓰면 좋은데, 넌 어떻게 풀었어? 그 방금 10번에서 했던 것처럼 응, 제곱해서 응. 나온 질이요. 아, 그랬구나.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재영아, 네, 우리가 0이 있으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굳이 케일러 쓰기보다는 그냥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규칙 보면 된다고. 근데 이 문제 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0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영이가 이미 우리 외웠잖아. a 플러스 d 네, 마이너스 1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라고 해주면 0이 될 때의 값을 알고 있어.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2가 0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거 많이 보던 모양 아니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보면 우리 떠올려야 되는 게 있다고 했어. 뭐였지? 오메가 그 맞아. x제곱 정확히 마이너스 1이요. 양변에 얼마를 곱해? x, 아이고, 응. 마이너스 x분의 1. 네? 마이너스. 응?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하지 않았나? 우리 오메가 그 적용하려면. 아, 복습할 겸 하자. 이거 음, 이번 시험 범위잖아. x-1 양변을 곱해서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고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문제에서 3차로 무조건 안 주어질 수 있댔잖아. 2차로 주어져도 네. 3차 떠올려야 한다 했던 거 기억나? 네, 2차가 주어져 있어도 3차 떠올려야 해. 원래 행렬은 곱에 네, 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그대로 네, 쓸 수 없어. 근데 단위 행렬이 네, 있고 자기 자신의 거듭 제곱은 자기 자신이 되잖아. 네, A와 1호만 구성되어 있는 식이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똑같이 A 마이너스 1하고 곱해주게 되면 마치 수에서의 1이 행렬에서 2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네, 수에서의 1이 행렬에서의 2와 같은 역할을 해. 곱에서의 1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 양변에 곱해주면 똑같이 분배해보면 교환 법칙을 쓸 일이 없어. 단위 행렬이랑 곱해지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처럼 정리가 돼요. 얘 그냥 A고, 네, 얘도 그냥 A 제곱이고, 얘도 그냥 A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곱셈 공식처럼 A 세제곱 마이너스 2만 남게 돼. 그것이 영행렬인 거거든. 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규칙 보러 안 가도 세 번 안 곱해 봐도 1라고 알 수 있지. 네, 그러면 1이 우리가 세제곱해서 1이 되는 걸 안다면 주기가 1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A 5제곱도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바꿔주고 네, 괜찮아? 오메가 5제곱을
오메가 아, 제곱이라고 바꾸듯이. 네네. 음, 음.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문제에서는 2a의 5제곱 빼기 4a 제곱 더하기 a라고 했지만 2a의 제곱 네. 빼기 4a 제곱 더하기 a인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만 구하면 되잖아. 네. 근데 심지어 우리가 아, a 제곱은 또 뭐라고 알고 있어? 이거 오메가랑 똑같은 문제야. 어. 네. 그러면 a 제곱은 우리가 1차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잖아. 네. 그러면 그것까지 마저 해볼게. 위로 올라와서.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가 0이라는 얘기는, 영행렬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a제곱이 a 플러스 2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a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 더하기 2인 거고,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더하기 a, 즉 마이너스 a 더하기 2이잖아. 네. 그러면 그냥 주어져 근데 있는 마이너스 A 제곱이 A 플러스 2인데 음, 여기 아래 마이너스 2가 왜 붙어요? 마이너스 2? 이거 분배해서. 아, 분배해가지고. 괜찮아? 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a는 a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네. 2의 2를 곱해준 값을 빼주는 거니까, 마 1, 1, 마 3, 0. 이렇게 되겠죠. 네. 음. 이해 안 되는 거, 왜냐 이거 그 뭐지? 세제곱이랑 똑같은 거여가지고, 네. 안 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없어요. 없어? 괜찮아? 그럼 앞에 있는 대단원으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너 같이 계산 안 해봤나 본데? 재영이가 이의제기를 안 하네. 이거 1인데. 빼기 지금 잘못한 거 고쳤어요? 그 대단원 응, 경우의 수에서 응, 7번이요. 응. 대단원 경우의 수에서 7번? 혹시 페이지 알아? 108페이지요. 몇 페이지? 응. 징검다리 문제? 네. 응, 응. 요거는 한 칸 또는 두 칸 건너갈 수 있다. 한 번에. 그때 도착 지점에 가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제. 문제 상황은 혹시 이해되는지요? 네.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네. 이해했다는 건 예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응,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칸 건너갈 때는 응, 돌을 다 밟고 응. 건너가요. 돌을 다 밟고, 응.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근데 두 칸 건너갈 때는 응, 출발해서 응, 시작할 때 응, 돌을 밟고 응, 두 칸씩 이렇게 걸어갈 수 있고 응. 또, 아니면 어? 출발할 때부터 안 밟고 두 칸을 먼저 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네가 말을 함으로써 네 마음속에 생긴 구조가 있어. 그걸 네, 일반화시키는 게 필요해. 그게 한 네 개쯤 해야 나오는 거거든. 지금 주어져 네, 있는 얘는
출발 지점으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계단으로 따지면 너 계단 문제 같이 했었잖아. 계단으로 따지면 얘는 네, 몇 칸을 가는 거야? 일곱 칸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일곱 네, 칸을 재영이가 처음에 예시로 얘기했던 건 1을 일곱 번 더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죠? 처음에 네,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건 두 칸을 건너가고 나머진 다 1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거든. 네, 맞아? 네가 말한 이 상황이 혹시 이해될까요? 네. 음. 그러면 얘네들은 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지. 지금 1만 1 칠적기가 불편해. 1만 그냥 더하기 안 적고 적을게요. 111 네. 111111 일곱 개를 더한다라고 보는 건지 네가 2를 하나 추가해서 한 건지. 네, 그죠? 이런 상태거든요. 네. 지금 어떤 거 같아? 뭐 더 적으면은 더 적을 수는 있겠죠. 아, 두 칸이랑 한 칸을 음, 섞어서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음. 그래서 예시를 적어봐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지? 네, 근데 어쨌든 합이 7이 되면 돼. 1과 2의 조합이 7이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해보다 보면 저희가 생각을 한다는 거야. 1로만 된 경우도 있고, 2가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2가 두 개, 2가 세 개 있는 경우도 있구나. 2가 네 개인 경우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제일 먼저 2가 없는 경우, 2를 그냥 2를 연계라고 할게. 두 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얘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네, 자명하게. 근데 이를 한 개 이용하는 경우가 몇 개냐라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걔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인 것 같아? 왜? 너 예시 들어봐. 아까 전에 너가 2, 1, 1, 1, 1, 1 이라며. 아, 1, 이를만. 아, 그렇지. 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네, 그럼 또 바꿀 수 있잖아.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자리가 있는 거야. 네, 아까는 2가 없었기 때문에 일곱 자리에 다 1을 채운 거고, 지금 여섯 자리가 있는 거지, 굳이 얘기하면. 네. 그러면 2를 자리 바꿔가면서 하는 거 몇 가지예요? 여섯 개요. 여섯 가지. 돼요? 그럼 네, 같은 맥락으로 2를 두 개라고 한다면요? 그럼 위에 거 힌트 줄게요. 네. 2를 넣을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여섯 자리 중 2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선택한 게 여섯 가지인 거야. 네, 음. 힌트 줬고, 그럼 3번은? 네 가지요. 아, 두 음. 가지. 두 가지? 땡. 아, 네 가지. 아니, C로 표현해봐. 6, 아니, 6이래. 음. 4, 자리가 몇 자리냐? 여섯 자리요. 땡. 핑? 재영, 아까는 2가 없었던 경우는 1만 7개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1이 7자리에 다 1이 들어가는 거였어. 네, 근데 지금은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잖아. 2가 네. 있기 때문에 합해서 7이 되려면 몇 개의 수를 더하는 거야? 6개의 수를 더하는 거였어. 아, 네, 근데 지금 2가 두 개야. 그럼 자리 바뀌지 않았을까? 네. 응, 몇 자리?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예요? 네 군데요.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닌가요? 네. 재영아, 아, 1이 하나 더 어, 1이 헷갈렸어? 다섯 자리야. 네? 너 지금 네. 돌린 거 아니지? 안 들려요. 다섯 자리. 자, 다시 답해 봅시다. 네. 2가 두 개 들어갈 자리 선택하는 거 경우의 수 어떻게 되겠어요? 다섯 가지요. 아니, 경우의 수 다섯 자리는 맞는데, 2가 두 네. 개 들어갈 자리 다섯 자리 중 2가 두 개 들어갈 자리 선택해야지. 네. 2일 수도 있고, 재영아. 2일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2가 어딨냐를 선택해야지. 그게 다 다른 경우잖아. 네. 그게 뭐겠냐? 그 5, 음, 10, 음. 1로 표현해요. 옷이 1, 다섯 자리 2, 중 2요, 2. 2, 그죠? 2 옷이 다섯 자리 중 2가 들어갈 자리 맞지? 두 군데인 거야. 2가 두 개니까. 그지? 네. 음. 자, 마지막은 완벽하게 대답하길 바래. 그지? 네. 자, 2가 세 개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얼마? 1. 예요. 그럼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가 나와요. 네 자리 중 네 자리 중 C3이요. 그렇죠. 2가 들어갈 자리 한 군데를 선택하든 아니면 네. 1이 들어갈 자리 하나를 선택하든 같은 거죠. 네. 다 더하면 답입니다. 아, 네. 잘 이해해. 그대로 나오는 경우 없다, 너네 학교. 네. 또, 11번이요. 11번. 문제 상황 이해하는 것부터 얘는 해야겠다, 그지? 서로 네.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 L하고 N이. 그때 위에 세 개, 네 개 점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보니까 한, 둘, 세 개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한, 둘, 셋, 네 개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L 위에 있는 점과 M 위에 있는 점을 이은 선분을 몇 개 그린다? 두 개 그린다고 했을 때라고 했어. 뭐뭐 할 때라고 했어. 그지? 네. 재영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또는 아이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다는 예시가 떠올라야겠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교점을 갖도록 그리는 경우의 수래. 그럼 교점을 갖게끔 긋는 건 어떤 걸 만족할 때인가? 이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재영이는 아이디어 뭐 혹시 얻어놓은 거 있니? 그 응, 둘이 응, 겹쳐 그려야 돼서 응, 그, 어, 응, 파란색 애들은 응, 무조건 이웃해서 그려져야 되고, 응, 이렇게 두 점을 그을 때. 응, 근데 초록색 애들은 응. 옆에 있는 애들끼리 그리면 안 돼요. 아, 그래? 한번 그걸 예시로 들어보자. 이웃한 두 점을 선택을 한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점들은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네. 걸 얘기하는 걸 텐데, 그죠? 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했어 라고 했을 때 선택했더라도 이렇게 이어버리면 교점 없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만 교점이 생기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웃하지 않게 선택했을 때는 안 되는지도 점검해 본다면, 그리고 여기도 이웃하지 않게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으면 만나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이으면 만나죠. 네. 꼬라.
다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어디에서 두 점을 선택하든 만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의 주의사항은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위에서 두 점 선택하고 밑에서 두 점 선택하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 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교점이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럼 순서를 고려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뽑아만 오면 교점 무조건 생기는 거야. 세 개 점 아, 중 두 개, 네 개 점 중 두 개. 뽑아만 오면 네가 네, 뭘 선택하든지 간에 무조건 엇갈려 이어주면 한 가지 경우로 교점이 생긴다는 거지. 네, 끝. 이렇게. 근데 재영아, 네. 만약에 서로 반대편에 있는 점들끼리 이어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묻는다면, 선분의 개수는 총 몇 개냐고 묻는다면, 너는 이렇게 한 다음에 얼마를 더 추가해줘야 될까? 3이랑 응. 4. 서로 다른 두 직선 위의 점을 이은 선분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은 거야. 즉, 같은 직선 위에서 두 점 네, 이은 경우 말고 서로 다른 직선이랑 이어 만들어지는 모든 선분의 개수를 물었어. 네. 그럼 몇 가지라고 해야 될까? 3시 1 곱하기 4시 1이요. 왜? M에서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응, 이제 위에서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둘이 이어야 되니까. 응, 그렇게 곱하고, 응, 서로 다른 두 직선 위에서 점을 고르는 거니까, 응, 만약에 위에서 두 개가 골라졌을 경우는 이제 빼야죠. 그럼 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30 곱하기 4CL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선분도 있으니까 걔도 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뭔데? 세 개의 점 중 하나 선택한다는 거고, 네 네, 개의 점 중 하나 선택한다는 거고, 그걸 이어준다는 거잖아. 네, 이 말 안에는 같은 직선에서 선택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로 끝이야. 아,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끝. 빼주면 안 아, 돼. 네가 한 네, 연산, 재영이가 한 연산 안에 이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빼는 거지. 네, 그죠? 그리고 방금 했던 방식은 너 모든 교과서 문제 절차 암기할 때 한 번쯤 네, 해보는 게 필요한데 수학 공부할 때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와디프나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제에 있는 조건을 변형하였을 때 결과가 뭔지를 예상해 보는 거야. 네, 근데 이거 되게 힘든 거야. 네가 맞춘 문제든 틀린 문제든 이게 조금이라도 변형된다면 문제에서 교점을 갖는 경우를 물어봤지만 갖지 않는다고 물어보면 괜찮을까? 난 풀 수 있을까? 징검다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 6개가 아니라 100개의 돌이라고 주어져도 난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풀면 되지? 그런 거 모르면 질문해야 돼. 아까 전에 그 네, 지불 금액도 1,000원짜리 바꿔서 질문했잖아. 그게 네, 와닿고 나시거든? 그래야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예상까지 돼. 네. 네, 그 다음이요. 10번이요. 10번. 요거는 그래프로 바꿔봤니? 네, 음, 그러면은 인접하지 않은 녀석의 같은 색깔, 다른 색깔. 해보면 됐었을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오던가요? 네. 한번 보죠. 우리 주어져 있는 거 점점점점점 이어 또 아니은 거 있을까요? 나랑 말을 아니었어. 가랑
라? 아, 라랑 나랑, 마? 나랑 마요. 나랑 마? 이렇게 이었어요. 됐나요? 네, 다 이었네.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을 보면 뭐 다시 옮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옮겨 본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 네, 재영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요 테두리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두 군데랑 연결되어 있어. 그지? 네, 실제로 얘는 이제 구분하지 않고 같은 색, 다른 색 구분하지 않고 풀어도 되긴 해요. 왜냐면 얘는 회전되지 않는 녀석이긴 하니까. 근데 네,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점을 잡아서 같은 색, 다른 색 칠하는 걸로 구분해 보면 돼. 만약에 선택한다면 가와 가는 서로 나와 이어져 있는 거지 인접해 네, 있지 않은 영역이죠. 네, 다른 점들은 다 다른 거랑 연결돼 있어. 근데 가하고 다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네, 굳이 구분한다면 바다의 같은 색, 다른 색 칠하는 걸로 하면 되고 재영이가 쌤이 알려준 대로 했다면 굳이 구분하진 않았을 거야. 회전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인접한 걸 먼저 칠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운데 껴있는 나를 먼저 칠했겠죠. 네, 색깔이 5개 이하의 색으로 칠을 한대.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몇 개라고 했을까? 5가지요. 음, 그 다음에 어떤 걸 봤을까? 가요. 가는 몇 가지? 4가지요. 음, 그 다음에 어디를 봤을까? 라, 라요.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말을 봤겠네. 말은 몇 가지? 걔도 3가지요. 그 다음에 다는 몇 가지? 다도 3가지. 그럼 다 나오지 않았나? 나왔을 근데 텐데? 제가 이거 푼 거 보니까 가를 가나다로 칠했거든요. 응? 이거 원래 제가 푼 거 응, 응, 보면 가나다로 칠했는데 응. 일단 가에는 5가지를 칠하고 나에는 4가지, 다에도 4가지, 그럼 이제 라에는 3가지랑 마에는 2가지였거든요. 응. 근데 이제 곱했을 때 답이 안 나오면 그치, 답이 안 나오지. 가장 인접한 걸 먼저 칠해야 되는데, 네. 가장 인접하지 않은 가를 먼저 칠했으니까 그런 거야. 아, 만약에 그렇게 칠하면 분류해서 또 누락된 걸 채워야 되거든? 그래서 누락되지 음, 않게 하려면 가장 인접한 걸 먼저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응, 응. 되죠? 응. 네. 그리고,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 그럼 혹시 중단원, 대단원 익힘책에서 질문하지 않은 거 없는지 최종 확인하고, 혹시나 있으면 톡 한번 네. 남겨, 톡으로 혹시나 네. 누락번호 페이지 있다면 그거 알려줘야 네. 되겠지? 네. 근데 재영이는 익힘책 그냥 교과서에서 그대로 나온 거는 버튼 누르면 설명할 수 있게끔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제 교과서 변형도 풀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야. 음. 네. 수고했고 독서실로 보내줄 테니까 이어서 네. 복습 철저히 빠복 빠복 해주세요. 네. 음, 감사합니다. 음.